먼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씩 이 어떤 의미로 가져오셨는지를 여쭤볼 텐데 김영일 대표님 먼저 좀 크네라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 사태의 여파가 좀 크다 이런 뜻일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다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이슈가 이번 주 주말에 터진지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 이슈는 지난주부터 터졌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SK텔레콤 해킹 들어온 것 같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뉴스가 크게 터지지 않고 작게 터진 거는 지난주부터 이미 시장에서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작은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뭐 잠깐의 이 스크립트 오류나 아니면 일부 작은 해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보면 파볼수록 분석하면 할수록 점점 커졌다는 거죠. 그게 이번 주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 규모를 따져보니까 처음에는 뭐 많아봐야 몇십만 명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파보니까 SK텔레콤 모든 가입자가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SK텔레콤 가입자가 2,50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전국 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좀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상자가 2,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500만 명이 다 유심을 갈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SK텔레콤에서 확보하고 있는 유심 이 개수가요 100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용량의 2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열심히 생산하는 기업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게 500만 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5월달 내내 생산을 해도요, 총 확보할 수 있는 유심의 개수가 600만 개. 지금 필요한 게 2,500만 개죠. 그러니까 앞으로 5달 동안은 열심히 생산을 해도 다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일단락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5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심을 이렇게 교체하는데 이게 그 대리점에서 직접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심 하나 교체하는데 시간이 약 15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전국의 대리점을 다 합쳐서 15분을 감안하게 되면은 하루에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개수가 23만 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다시 말하면은 하루에 이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게 전체 문제 되는 것 중에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100일 이상 넉 달 이상은 교체하는데 시간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최소한 넉 달 이상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텔레콤의 과징금이 처음에는 2천억도 많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나오니까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5천억이 넘게 돼요. 매출의 3%가 과징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SK텔레콤의 전체 영업이익의 꽤 많은 부분을 여기 또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또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요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고객의 이탈입니다. 하루에 지금 고객이 2만 5천 명씩 빠져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악재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적도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지금 사태가 여기서 일단락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추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진입 타점도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큰 규모의 좀 피해가 발생이 된 최악의 해킹, 현재 상황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테마진 김재경 대표님 옆에서 쭉 함께 들으셨는데 사실 초반에는 SK텔레콤 관련해서 유심 뉴스가 딱 뜨자마자는 일단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고 오히려 또 보안주들이 좀 더 이슈를 받아가면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SK텔레콤 다시 주가 반등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요? 원래 이제 대형주들은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사회 이슈의 이런 커다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보통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SK텔레콤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주가가 이례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로 너무나 큰 매물대에 방금 전문가님 말했듯이 기간이 또 짧게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이 제가 볼 때도 기술적 반등에 지금 단기간 너무 갑자기 하락을 했으니까
과매도 구간에서의 이런 반등 정도의 느낌이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중장기 라인선들이 하단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장기 라인선 안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구간의 가격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차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고 8% 하락을 하고 6.93%로 끝났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지금 노란색 자리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지금 482평선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5위평 구간에서의 이런 장대 음봉에 매물이 좀 많이 두껍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저점이었던 52,500원 구간 그리고 만약에 이 사태가 좀 더 길어져서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은 위약금 면제 논란도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는다면 더 악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더 빠진다 하면 51,000원 구간에 지금 중장기 이평선 중에 가장 긴 선이 지금 602평선 나오고 있는데 그 구간도 5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선의 변곡점은 최대한 51,000원까지는 열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51,000원 구간에서 담을 분들은 한번 담아볼 기회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해 주셨고 5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보실 분들은 가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테마 이야기 마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보안 쪽도 그렇고 이렇게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또 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아주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긴 해요. 이 이슈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최소한 4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또 해킹 이슈라도 한번 다시 뜨면 관련주들은 다시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스미싱 때문에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유심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하는지 뉴스가 나올 때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고 한 2, 3일 정도 지나야지 이게 스미싱 때문에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 유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뭐 그래서 관련주를 한두 개 정도 좀 보게 되면은 엑스큐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유심을 교체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서 엑스큐어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은 국내 유심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 발생하자마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연속으로 3방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장대양봉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점 상한가, 그리고 역시 그 다음날도 점 상한가 나오면서 연속으로 상한가가 3방이 나왔습니다. 명분은 충분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서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좀 시장을 안심시켰죠. 이거는 말로 안심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시스템이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 뭐 내일부터 뭐 가정의 달인데 갑자기 또 어디서 또 돈이 또 나가버렸다. 갑자기 또 내가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이 됐다.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이슈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는 점 상한가 3방 올라갔으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하한가까지 터졌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쉬고 금요일 날 4,300원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한다. 그러면 기대감 여기서 살아있는 걸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거래량이 없어서 좀 빠진다고 해도요. 만약에 3,800원 이상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 교체 이슈가 끝날 때까지는 이 엑스큐어 국내 유심 점유율 1등인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SK텔레콤의 유심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유비벨록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 3방 가고 3방 간 날 윗꼬리가 나면서 쭉 밀려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엑스큐어보다는 좀 낮다 보니까 조정이 좀 일찍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 하한가 안 갔습니다. 14% 정도 내려왔고요.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장대양봉
종가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7,400원 위에서 계속 버텨준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보면요.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역시 유심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이 기업은 이 유심 관련해서 이 3등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한가가 한번 가고 다음날 한번 튀어오르고 조정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유심 칩의 재고가 한 1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방으로 튀어 올랐고요. 추가적인 생산을 하겠다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SK텔레콤에서 이 회사까지 유심 제작을 요청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발등에 물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부담도 아예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다른 이슈까지도 봐도 될 것 같고요. 유심 이슈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현재 자리는 충분히 공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심 이슈가 일단 해소될 때까지는 최소 4개월이 걸릴 것 같다. 그 안에 또 한 번 또 관련주들 움직일 수도 있다. 관련주 정리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